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유선쌤입니다. 오늘은 조너선 하이트 교수의 저서 불안 세대,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3부 내용을 참고해서 스마트폰 아동기의 부상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요. 혹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식당이든 어디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낼까요? 이 책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스크린 기반의 활동에 쓴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 수업이나 숙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고요. 엄청난 시간이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벌써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놀이 기반이 아닌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을까요?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이로 인한 4가지 근본적인 해악을 지적합니다. 바로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산, 그리고 중독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사회적 박탈입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노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2012년에는 하루 평균 122분이었던 대면 활동 시간이 2019년에는 67분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셈이죠.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놀이터나 공원보다는 자기 방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통해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익숙해졌으니까요. 이는 관계의 양은 늘릴지 모르지만 질은 오히려 떨어뜨렸는데요. 친구의 눈을 보며 웃고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사회적 기술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악은 수면 박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수면의 양과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고요. 청소년의 수면 부족은 우울증, 불안, 짜증, 집중력 저하, 성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면 부족은 이미 심각한 상태이고요.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습관은 수면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 수면 부족은 학업 능력과 인지 능력에 저하를 가져오고 성장이 활발한 시기임에도 성장 저하와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 건강에도 좋을 리가 없겠죠. 암튼 심각합니다. 세 번째 해악은 주의 분산입니다. 스마트폰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데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새로운 콘텐츠는 아이들의 주의를 순식간에 빼앗아가요.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거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사라진 거죠. 집중력은 학업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성공의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와 비디오 게임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갉아먹고 장기적으로는 실행 기능 발달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게 파고드는 걸 힘들어하는 거 이미 잘 아시죠? 네 번째 해악은 바로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행동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중독을 유발합니다.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게 만들죠. 중독의학 분야의 전문가인 안나 렘케는 스마트폰 중독이 슬롯머신 중독된 사람들과 매우 유사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고 말해요.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디지털 도파민을 제공해서 현대인을 중독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 중독이 왜 문제일까요? 중독은 불안, 짜증, 불면증을 유발하고 사회성과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게임 중독,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아이들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고도로 설계된 기술에 의해 발생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만 잡을 일이 아니란 거죠. 다음은 남아, 여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말씀드려 볼게요. 하이트 교수는 소셜미디어가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여자아이들은 시각적 비교에 더 민감하고 관계와 평판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시각 중심의 플랫폼에서 끊임없이 자기 외모를 남과 비교하고 좋아요와 댓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사이버불링도 남자아이들의 신체적 공격성과 달리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관계와 평판을 해치는 형태로 나타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한히 확산된다고 해요. 또 여자아이들은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되는데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아이들은 안전할까요? 그럴 리가요. 하이트 교수는 남자아이들 역시 위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자아이들이 현실 세계의 힘든 과정을 회피하고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특히 비디오 게임과 무료로 무제한 제공되는 포르노는 남자아이들의 성인 기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하네요. 하이트 교수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퇴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종교나 공동체가 제공하던 공유된 신성함이나 자기 초월의 경험을 방해한다는 건데요.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느끼는 경외감, 조용한 명상, 타인과 누리는 관계 맺기 등은 모두 스마트폰 기반의 삶과 양립하기 어렵죠.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느리게 분노하고 빨리 용서하라는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의미와 연결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대신 하찮고 저열한 콘텐츠로 그 구멍을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았어요. 절망스럽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이트 교수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변화가 아이들의 의지만 탓할 게 아니라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교육자, 정부,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죠.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